세상 모든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저는 모르는 게 없는 아라. 저는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우리입니다. 우리야. 우리는 평소에 알지 못하지만 살기 위해서 꼭 하는 이것이 있어. 뭔지 알아? 살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거? 먹는 거 아니야? 물론 그것도 맞아. 그런데 숨을 쉬지 못하면 살지 못하잖아. 그래서 오늘은 이 숨쉬기에 어려움을 겪는 소아기도 협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그래서 모신 분이죠.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이비인후과 권성근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도협착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숨쉬기 어려운 건가요? 네, 그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코나 입으로 숨을 들이쉬잖아요. 그 들이신 숨이 폐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폐까지 연결해주는 통로를 이제 기도라고 하고요. 그 부분이 좁아지는 게 협착이 됩니다. 기도가 이제 좁아지는 원인은 태어나서부터 선천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후천적으로 손상이나 사고나 염증 등으로 이제 좁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알기로 식도와 기도가 모두 목에 있잖아요. 둘은 어떻게 구분하고 나뉘나요? 그렇죠. 그게 되게 이제 어린아이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입으로 밥도 먹고 그다음에 숨도 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들어가서 두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앞쪽은 기도고 뒤쪽은 이제 식도가 돼서 기도 쪽으로는 공기가 들어가고 뒤쪽으로는 이제 음식물이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제일 윗부분에 이렇게 밸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그 밸브가 딱 닫히면서 기도를 막아줘요. 그래서 음식이 기도로 안 넘어가게 하죠. 근데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잘 닫히지 않으면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숨쉬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도협착은 정말 숨쉬기 어려운 그런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숨을 쉴 때 아주 이상한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협착이라는 것은 이제 좁아졌다는 뜻인데 좁은 부분을 이제 공기가 통과하게 되면은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좁아진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부위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콧구멍 뒤쪽, 코 뒤쪽에 막힌다. 또는 이제 성대 부위가 막힌다 이러면은 서로 다른 소리가 나는데 코가 막히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코골이 같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이제 콧구멍 뒤쪽에서 막혀서 나는 소리고, 그다음에 성대 부분이 막히면 숨 쉴 때 이렇게 쉬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소리가 나서 이제 이런 소리만 들어도 대강 얘는 어느 부분이 막혔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숨을 편하게 쉴 수 없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은데요. 기도협착은 왜 생기는 건가요? 선천적인 이유로도 생길 수가 있고요. 후천적인 이유로도 생길 수가 있는데 선천적인 이유에서는 이제 기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질환도 있고 기도가 좀 좁게 만들어지는 애들도 있고요. 또 좁은 부분이 이제 얼굴이 이제 두개골에 이제 기형이 있어서 턱이 아주 작다든지 그런 애들이 이제 숨을 쉬기가 어려울 수가 있고 후천적인 거 이제 태어나서 이제 생기는 거죠. 그거는 아주 이제 신생아 때 그 조산아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은 아직 폐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호흡기를 달아서 호흡을 보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인공호흡기를 입으로 넣어서 기도로 연결시키는 관이 있는데 그 관을 오래 꽂고 있으면 후천적으로 기도가 좁아지는 그런 질환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병원을 찾으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성인과 다르게 아이들은 이제 어떤 그 기도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내시경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두 분은 내시경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생각만 해도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성인에서도 내시경 하기는 되게 힘든데 아이들에서는 이제 내시경을 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한테 얘가 이제 언제 숨을 쉬기 힘들어하는지 어떤 상태에서 나빠지는지 이런 거를 굉장히 면밀히 물어보고요. 그걸 병력 청취라고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두 번째는 애를 잘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숨쉬기 힘들 때 아까 말했던 이상한 소리가 나는지 그 이상한 소리가 나는 성질에 따라서 얘는 어디가 막혔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이 두 번째와 관련돼서 그래서 애들이 숨쉬기 힘들 때 찍어둔 동영상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아이의 체중을 물어봐요. 태어날 때는 체중이 정상이었는데 애가 나이가 들어도 체중이 잘 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숨 쉬는데 내가 성장하는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이 늘지가 않아요. 이런 포인트들을 잘 이제 물어보고 정말로 이제 검사를 꼭 해야 되는 아이인지 아닌지 이제 일단 판별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외래에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내시경은 후두 내시경이라고 해요. 기도 내시경 중에서도 후두 내시경은 주로 이제 아이들 경우에는 코로 넣어서 요 목구멍 윗부분까지 이제 볼 수 있는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지 말지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수술을 할 때는 특히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나요? 그렇죠. 되게 이제 어려운 수술이고요. 우리가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수술하게 되면은 그 환자는 전신 마취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은 스스로 숨을 쉬지를 못해요, 환자가. 그래서 숨을 이제 보조를 하기 위해서 기관삽관이라는 것을 하고서 인공호흡기로 숨을 불어 넣어주는데 기관삽관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술하려고 하는 부위를 볼 수가 없어요. 기관삽관을 하지 않고 환자가 약간 자고 있지만 스스로 이제 숨을 쉬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마취법을 기도 내시경 수술을 할 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수술로 아이들을 아프지 않게 해주신다니 교수님 진짜 멋져요. 그러면 혹시 저절로 나아지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제 소아에서 아주 흔한 이제 후두연화증이라는 질환은 생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증상이 심하고 돌이나 이제 18개월 정도 되면 저절로 호전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초기부터 이제 수술을 하지만 심하지 않은 정도라면, 즉 아이의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라면 경과를 보면서 정할 수도 있고요. 교수님 덕분에 기도협착에 대해 새롭게 배웠어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